홍수전으로 시작한 중국 근현대사 인물편은 홍수전에게 심취한 한 사생팬의 이야기로 마무리될 예정인데, 그의 이름은 순원으로 어렸을 땐 자기 고향의 흑역사인 홍수전에 심취하고 자라서 미국물 먹은 뒤엔 조지 워싱턴을 지향하며 혁명의 투신에 30여 년 동안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겪고 오늘날 중화권에선 국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파란만장했던 혁명과 순원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순원은 동치 5년인 1866년 11월 11일에 광둥성 샹산현에서 빈농의 삼남어로 태어났는데, 옛부터 반청 사상이 강한 강남, 그 중에서도 광둥성 출신이라 태평천국의 숙에 홍수전에게 심취하며 제2의 홍수전이 되겠다며 떠들고 다녔지만, 다행히 중2병에서 벗어나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 바로 미국 하와이 유학이었죠. 큰형 순메이와 숙부가 하와이로 이민을 가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게 되자 13세의 순원은 1878년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학교를 다니며 기독교 사상과 신학문을 접하게 되고, 동시에 새로운 롤모델이 생기는데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었죠. 그러나 형 순메이는 동생 머가리에 미국물이 꽉 들어찼다며 다시 순원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만, 순원은 귀국하자마자 기독교 세례를 받고 마을 사당에 있는 신상을 우상 숭배라며 파괴해버려 동네 사람들에게 처맞기 직전 고향에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친 김에 아예 유학생활을 시작한 순원은 1892년 홍콩대학 의과대학의 전신인 서희서원을 졸업하고 마카오에서 병원을 개업하는데 외과와 산부인과 분야에서 꽤나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일만 남았는데 거기에 족하지 않고 중국이란 나라 자체를 뜯어고치길 원했습니다. 정일전쟁이 한창인 1894년, 순원은 이용장에게 개혁을 위한 건의서를 올리지만 개무시를 당하게 되고, 이에 빡친 순원은 역시 청나라는 답이 없다며 혁명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려 세상을 바꾸기로 결심해 하와이로 건너가서 형 순메이의 지원으로 화교들을 모아 최초의 혁명단체 흥중회를 조직하고 고향 광저우에 돌아와 여러 비밀결사 단체들과 접촉해 1895년 9월 봉기를 일으키는데, 당연히 이런 어설픈 반란이 성공할 리 만무했죠. 르하오둥을 포함한 동지들을 잃고 조직이 와해된 순원은 해외로 도망쳐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혁명을 지원하는 일본 우익 세력들과 미야자키 도텐을 만나고 유럽에서 여러 정치 사상을 접하는가 하면 해외 화교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혁명자금 후원을 부탁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손대포란 비아냥만 듣기 일쑤였죠. 그러다 의대 시절의 은사인 컨트리를 의지해 영국 런던에 온 순원은 청나라 대사관 측에 붙잡혀 송환돼 위기에 처하는데, 대사관 직원을 설득해 간신히 컨트리와 연락을 취하고 언론과 인맥을 총동원한 컨트리의 노력으로 풀려난 뒤 언론 인터뷰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과 세련된 화법을 선보여 서양은 물론 청나라에도 그 명성이 퍼지며 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일본으로 건너온 순원은 무술정변으로 망명한 깡요웨이나 미야자키 도텐 등의 일본 측 인사들과 접촉하며 1900년 후이저우 봉기를 꾀하다 모두 실패하지만 1905년 8월 혁명 세력들을 통일해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고 그 유명한 삼민주의를 표방하며 새롭게 무장봉기를 획책했지만, 결성 이후 최초로 기획한 1906년의 핑유리 봉기는 또다시 실패, 그 뒤의 봉기도 연달아 실패합니다.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서 오합지졸들을 모아서 제대로 된 무장도 치밀한 계획도 없이 시도하는 그의 방식은 그야말로 구시대적 민중봉기 방식이었고, 순원의 리더십도 문제였는데 독단과 조급함으로 이를 모두 그르치고 그럼에도 계속 고집을 부리자 일부에선 순원을 불신하기에 이르죠. 실패를 거듭한 순원은 서구식 교육을 받고 혁명 사상에 심취한 신군 세력들을 포섭해 혁명을 시도하려 하지만 1911년 4월 황하강 봉기까지 실패해 순원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받고 순원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쯤 되면 실패가 주업이고 혁명이 부업이라 할 수준이죠. 여튼 이렇게 모든 게 끝나는가 했는데 계속 삽질을 하다 보면 운 좋게 금맥이 나오는 법이니 1911년 10월 10일 대륙 역사를 바꾼 대혁명이 터지고 맙니다. 1911년 10월 10일 신의 혁명이 터지며 청나라 14개 성이 독립을 선언해 중화민국을 세우고 혁명의 아이콘 순원은 임시대 총통에 추대됩니다. 그러자 청나라는 위안스카이를 내세워 혁명군을 진압하려 들지만
수노는 위안스카이와 협상해 임시대 총통직을 양보하는 대신 청나라를 없애고 공화국을 수립하자는 대타협을 성사시켜 결국 1912년 2월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민국이 세워지지만 위안은 바로 독재자가 될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수노는 다시 남방에서 혁명파 세력을 모아 재봉기하지만 늘 그랬듯 실패로 끝나 다시 일본으로 망명한 뒤 1913년 9월 중화혁명당을 결성하지만 오랜 동료 황신과 갈등만 빚고 허송세월하는데 이 시절 유일한 성과는 재혼이었습니다. 수논의 동지이며 성공한 사업가 숭자수에겐 3명의 딸이 있었는데 둘째 딸 숭칭링은 수논의 비서로 일하던 중 26살의 나이 차이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15년 9월 수논과 결혼을 강행해버립니다. 수논은 바람둥이에 2번 결혼한 전력에다가 아들 숭커는 숭칭링과 동갑내기였으니 당연히 숭자수는 노발대발했지만 이 고집센 두 남녀를 막을 수가 없었죠. 1916년 6월 위안스카이가 세상을 뜨고 군벌들이 난립하자 광시 광둥군벌과 제휴해 중국 통일을 꾀하지만 1918년 반대파의 압력으로 광둥에서 추방당하고 1919년 중화혁명당을 중국국민당으로 개편한 뒤 1920년 6월 광저우 군정부가 폐지되고 중화민국 정식 정부가 발족해 이듬해 총통이 되지만 1922년 5월 광동의 군벌 천중밍의 쿠데타가 발생하고 수노는 간신히 영풍함으로 피신해 한 젊은 군인의 호의를 받으며 간신히 상하이로 물러나는데 성공하게 되죠. 이 젊은 군인이 바로 훗날의 장제스였습니다. 이렇듯 늑대 같은 군벌들은 수노를 이용하고 팽식일 뿐이었죠. 수노는 군벌과의 연합을 포기하고 자신과 국민당이 주축이 되어 직접 혁명을 위한 군대를 조직하려 합니다. 그러나 군대를 조직하려면 뭐니뭐니 해도 머니, 바로 군자금이 필요했는데 수노는 빈털터리 신세였고 차관을 제공해줄 수 있는 서구열강은 실력도 없는 광둥 변두리 세력 주제에 반제국주의를 외치는 국민당에겐 관심이 없었으니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의외의 후원자가 생기니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신생 공산국가였던 소련은 중국 대륙에 공산주의를 퍼뜨리길 원했고 절박한 처지의 수논을 이용해 먹기로 한 것이죠. 수논도 소련의 속셈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결국 1924년 1월 국공합작을 체결해 중국 공산당과 지휘해 소련의 차관이 유입되고 황포군관학교와 국민당의 정당 조직을 정비해 세력이 급속도로 커지게 됩니다. 광동의 군벌 천중밍을 몰아내고 이어 무장 집단인 광저우 상당까지 제압해 광동 일대를 장악하는 데 성공한 뒤 장제스를 중심으로 강력한 북벌군을 양성하는 등 점차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자 1924년 11월 1일 펑이샹과 단치루이, 짱쩌린 등의 군벌들은 수논에게 남북평화회담을 제안해 회담을 요청했고 이에 응한 수논은 베이징으로 북상하지만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갑자기 쓰러진 수노는 간암말기 선고를 받고 베이징 협파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1925년 3월 12일 만 59세로 세상을 뜹니다. 그해 사후 국민당의 폭발은 장제스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는데 계속된 패전으로 빡친 장중창이란 군벌이 베이징 비윈사에 임시 매장된 수논의 묘를 파묘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후에도 다사다난하기 이를 데가 없었죠. 1929년 5월 북벌에 성공한 장제스는 그해 6월 1일 수논의 시신을 난징교의 자금산에 조성한 중산릉에 안장합니다. 파란만장했던 혁명가 수논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엇갈리는데 개인적으로 그는 고집세고 조급한 성격에 독선적인 면모도 상당했으며 민중의 지지를 얻는데 힘쓰기보단 서구열강과 일본 등 외세에 의존하는 모습을 상당히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멸망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체제 수립이 절실했으니 수논의 혁명운동과 신의 혁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개인적으로도 그는 청렴하게 살아 세상을 떠날 때 아내 숭칭링에게 자기가 살던 집 한 채와 책 몇 권, 수논의 아내라는 권위를 남겼을 뿐이었죠. 또한 국민당과 공산당은 모두 수논이 만든 사상과 정치적 유산을 바탕으로 성장해 오늘에 이르렀고 저마다 조금씩 온도차가 있어 한쪽에선 국부라 부르고 한쪽에선 혁명의 선행자라 하지만 양쪽 모두 수논의 영향력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니
그는 가히 현대 중화권의 국부라 할 수 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혁명가 순원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의 크나큰 동기이며 원동력입니다.